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청소부, 죽은 아들이 재벌되어 돌아왔다 2화입니다. 지난 1화, 우리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이름으로 기부한 늙은 청소부, 김성실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아들 김재우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고 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20년의 세월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눈물겨운 재회의 순간. 하지만 그 기쁨을 감당하기에 늙은 아버지의 심장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아들의 품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2화에서는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아들 재우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를 향한 거대하고 차가운 복수가 드디어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재우의 절규가 낡은 휴게실을 울렸습니다. 재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아버지를 직접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 최고의 VIP 병원의 문이 재우의 아버지를 위해 열렸습니다. 수술실 앞. 몇 시간 같았던 몇 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재우는 텅 빈 VIP 병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아버지가 이토록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자신이 돌아온 것이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된 것만 같아 재우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굽은 허리로 청소하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의 손. 그 손을 잡고 재우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의 눈물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재우는 잠든 아버지의 귓가에 나지막이 하지만 뼈를 울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난 20년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어 돌아왔는지 당신의 인생을 망친 그자 최태석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병실을 지키며 비서에게서 온 첫 번째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태석가구 태석건설 및 오너 최태석 관련 1차 보고. 거기에는 재우가 몰랐던 20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재우가 일했던 태석가구는 재우의 사고 이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직원 과실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최태석은 그 보험금과 사고로 죽거나 다친 직원들에게 줘야 할 보상금을 빼돌려 회사를 재건하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작은 가구 공장은 이제 건설과 인테리어 사업까지 아우르는 중견그룹 태석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태석의 현재 모습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오만한 경영 스타일, 정치권과 유착하여 각종 사업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 다수, 그리고 그의 현재 가장 큰 목표, 정부 주도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참여. 이 사업의 수주 여부에 따라 태석건설은 일약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재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발판 삼아 부와 명예를 쌓아올린 남자. 스마트시티. 좋아. 내가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무덤을 파주도록 하지. 재우는 그 자리에서 뉴욕의 자신의 투자회사 J&K 캐피탈의 수석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든입니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이행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보유 중인 하늘건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십시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수석 매니저는 놀랐습니다.
하늘건설은 제후의 회사가 오랫동안 투자해온 유망한 건설사였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하늘건설의 지분을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의 태석건설과 그 자회사들의 모든 주식을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하십시오.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후의 전화 한 통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국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서곡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 최태석 회장은 자신의 인생이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활을 걸었던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하늘건설이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제 그 사업은 사실상 태석건설의 차지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태석은 축배를 들며 자신에게 아첨하는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하, 여러분, 이제 우리 태석건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역시 최 회장님이십니다. 하늘이 최 회장님을 돕는군요. 최태석은 쏟아지는 찬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김재우, 그 어리석은 놈의 목숨값이 이렇게 달콤한 과실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그는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미래를 꺾어버린 한 젊은이를 떠올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모든 찬사가 자신의 장송곡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VIP 병실. 재우는 연회장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최태석의 모습을 실시간 인터넷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최태석의 얼굴 위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재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태블릿 PC의 주식 시세표를 확인했습니다. 태석건설의 주가는 대규모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상당수가 유령처럼 그의 손 안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재우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최태석. 더 높이 올라가. 더 화려하게 잔치를 즐겨.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내가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 복수의 판은 이미 짜여 있었습니다.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김성실 씨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다행히 상태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재우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 이 병실은 이제 그의 거대한 복수를 지휘하는 전쟁 사령부였습니다. 낮에는 잠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켜놓고 뉴욕과 런던, 홍콩의 자신의 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거대한 자금을 움직였습니다.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태석건설의 주식은 아무도 모르게 그의 손안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최태석 회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정체불명의 2대 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최태석 회장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첫 삽을 뜨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하, 봤나? 이 최태석이 결국 해냈단 말이야. 그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다. 최 회장은 즉시 스마트시티 건설에 필요한 특수 자재를 유럽의 독점 공급 업체에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이 자재 없이는 사업의 첫 단계조차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최태석의 완벽한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공급업체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한 것입니다. 귀사와의 오랜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됨에 따라 내부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귀사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즉시 파기함을 통보합니다. 최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 계약 파기?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는 당장 국제 전화를 걸어 공급업체 사장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회장님. 저희의 새로운 주인께서 내린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 그게 누군데? 당장 바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태석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재의 공급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다른 공급업체를 수소문했지만 그 특수 자재를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그 회사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지원에 대한 위약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사는 그대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내 뒤통수를 친 거야? 최태석의 사무실에서 괴물 같은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최태석 회장이 지옥 같은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J&K 캐피탈의 한국 지사장이라고 소개하는 남자였습니다. 최태석 회장님, 요즘 자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최태석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저희는 미국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침 회장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유럽 공급업체의 새로운 주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최태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당신들이 그 자재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저희의 파트너가 되신다면 말이죠. 파트너? 네. 저희는 송도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지분 일부를 저희에게 넘겨주신다면 저희가 책임지고 자재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먹잇감을 낯선 늑대와 나누어 먹으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태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알겠소.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약속된 날, 최태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J&K 캐피탈의 한국 지사가 있다는 여의도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어떤 놈들이길래? 그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태석은 그 남자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최태석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태석 회장님. 최태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자신이 돈으로 매수해서 사건을 직원 과실로 서둘러 종결시켰던 바로 그 부패한 경찰. 당신이 왜 여기에? 남자는 명함을 한 장 꺼내 최태석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J&K 캐피탈 한국 지사장 오정수. 오정수는 이제 더 이상 뇌물이나 받아먹던 비리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명품 정장을 입고 상대를 압도하는 눈빛을 가진 거대 투자회사의 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정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태석에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회장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그 돈 봉투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 대학도 무사히 졸업시켰고요. 이제 슬슬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최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손길이 사실은 20년 전 과거에서부터 뻗어온
자신의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의 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우의 거대한 덫이 마침내 최태석의 목 앞에서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J&K 캐피탈의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태석은 눈앞의 남자 오정수를 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정수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J&K 캐피탈과는 무슨 관계야? 오정수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J&K 캐피탈의 한국 지사장입니다. 최 회장님, 세상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는 회장님의 자재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대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지분 50%를 원합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0%? 제정신인가? 그건 사업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소리잖나. 싫으시면 마십시오. 그럼 저희는 다른 파트너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회장님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겠군요. 오정수는 최태석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최태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이 사업의 경영권은 내가 갖겠소. 오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경영은 공동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공동회장을 맡아야겠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자신의 왕국에 다른 왕을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굴욕과 분노 속에서 자신의 사업 절반과 자존심 전부를 내어주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제우가 지키고 있는 병실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만 있던 아버지 김성실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야. 잠결에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의사는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곧 의식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는 제우의 복수심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원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며칠 후 마침내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공식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단상 위에 선 최태석 회장은 며칠 전의 굴욕은 모두 잊은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태석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위대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비록 사업의 절반을 빼앗겼지만 그는 이 사업을 성공시켜 재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정수, J&K 캐피탈. 정체 모를 놈들이지만 일단 이용하고 나중에 내치면 그만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태석의 연설이 끝나고 공동회장 자격으로 오정수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최태석은 가증스러운 미소로 그를 맞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축사는 짧게 끝내주게. 주인공은 나니까. 오정수는 대답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착공식을 축하하기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의 윤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오정수는 손에 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행사장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한 젊은 남자의 환한 증명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밑에는 고 김재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최태석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최태석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지워버렸던 그 얼굴, 자신의 성공의 제물이 되었던 바로 그 청년. 오정수의 목소리가 장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청년은 20년 전 태석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고 김재우 군입니다. 그는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김재우 군의 과실로 결론 났습니다. 오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태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년 전의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최태석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최태석. 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재우는 과연 여기서 복수를 멈출까요? 다음 마지막 3화에서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최태석과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재우의 마지막 공격이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